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시창작 번외특강 3부,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내 시가 촌스러운 이유, 뽕끼 때문이라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뽕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트로트, 뽕짝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오늘 제 강의가 어떤 음악의 한 장르를 낮잡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창작에 도움이 되라고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제 사기 꺾어집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교훈을 삼는 거죠. 자, 그럼 뽕끼가 뭘까요? 뽕끼. 뭔지는 모르지만 알 것 같죠? 여러분도. 뽕끼. 옛날 좀 고리타분한 조금 한물간 정서 그런 거 또는 흔하디 흔한 지나치게 대중적인 아주 대중적인 매우 흔하게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을 갖는 것들 약간 뭐 긴장되거나 정제된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르를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장르를 차별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음악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음악으로 본다면 장르가 다양하죠. 가곡도 있고 가요, 댄스도 있고요. 트로트도 있고요. 국악도 있고요. 요즘엔 퓨전 국악도 굉장히 많죠. 이날치 같은 밴드. 저도 이날치 밴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노래 들으면 무지하게 신나죠. 그럼 국악이 고루한가요? 촌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품 있죠. 클래식, 뮤지컬, 뭐 랩도 있고요. 다양하죠. 이 모든 다양한 음악적 예술 그 장르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을까요? 그 선입견은 아주 오래도록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겨울이에요, 이제. 그죠? 눈도 내릴 것이고, 신춘문예 계절이네요. 자, 송년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동문회 송년 모임을 하는데 부부 동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부인을 데리고 이제 대동하고 모임을 갔어요. 송년 모임에. 가서 한 해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음주 가무 파티가 있죠. 남편들 뭐 선배 후배들 다 나와서 기수별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부인 타임이에요. 와이프 타임. 모든 부인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왔어요. 밖에는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연말이에요. 즐겁겠죠? 자, A라는 남자의 부인도 앞에 나왔고 B라는 남자의 부인도 앞에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상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라는 아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나왔어요. 자, 무슨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곡 그네를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음악이 쫙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겠죠. 새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 낀다 노래를 불렀어요. 오, 박수를 쳤겠죠. 이제 B라는 남성의 아내가 역시 아리답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질 수 없죠. 남편의 기를 살려줘야죠. 자, 무슨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네, 세상은 요지경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쳤어요. 음악이 나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요기도 작아 조기도 작아 작아가 편친다. 이렇게 했어요. 박수 받았어요. 자, 우리는 이 두 아내들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다 하고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왠지 모르게 둘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현숙하고 아름답고 평소에도 지적이고 학력이 높아 보이는 여자와 왠지 모르게 정말 왠지 모르게 싼티나고 격이 떨어지고 점잖지 않을 것 같은 왠지 모르게 정말 왠지 모르게 또 한 사람은 술을 먹어도 와인이나 샴페인이나 적당히 먹을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깡소주나 빨간 딱지 소주나 소맥이나 그런 것들을 아주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둘 중에 누구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이 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랜 세월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서는 무의식 속에서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을 보면 왠지 학력도 높아 보이고 왠지 우아하고 그죠? 부부싸움도 우아하게 할 것 같고 한 여성은 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도 그 부분을 덜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을 그렇게 갈라놨을까요?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시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썼는가에 따라서 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에서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가 때로는 싼티가 나고 때로는 촌스럽고 어떤 단어는 격이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품격 있는 시로 보이게 하고 그런 차이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곧 세련된 시는 단어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좌우한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를 쓴 사람은 동일한데도 그 시가 격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싼티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굳이 싼티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뽕끼입니다. 시에서의 뽕끼. 그것을 제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롭다, 낯설다, 익숙치 않다라는 것이죠. 새롭다, 낯설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단어가 익숙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두가 평소에 자주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단어가 들어갔을 때 뭔가 새롭고 신선함을 준다는 것이죠. 또한 익숙치 않아서 쉽게 떠오르지 않은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민해야 나온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단어들은 대개가 다 식상하다는 것이고 촌스럽다는 것이고 매력이 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를 쓸 때 단어 하나하나를 왜 함부로 쉽게 적당히 갖다 넣으면 안 되는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물며 대회에 공모전에 나갈 시라면 더 말하면 입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즘은 뭐 아내가 주부가 남편도 있죠. 아내만 있진 않아요. 여자만 있진 않아요. 주부가 남자든 여자든 매일 같은 반찬을 내놓는다면 밥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질리겠죠. 식상하겠죠. 식욕이 안 나겠죠. 차라리 시켜 먹고 싶겠죠. 일찍 안 들어오고 싶겠죠. 외식하고 들어오고 싶겠죠. 회식하거나. 왜요? 집에 가봐야 일주일 내내 나오는 반찬 또 나올 텐데 먹고 싶겠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반찬을 내놓기 위해서 주부는 장을 보든 쇼핑을 하든 또는 있는 반찬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 뭔가는 해야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채가 남으면 앞전에 어떻게 먹었더라? 이번엔 반대로 뭔가 새롭게 먹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돼요. 하물며 우리가 먹는 밥도 그런데 예술을 하는 시를 쓰는 우리라면 더 말이 무엇하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시가 늘 쓰는 그 반찬 그 나물이라면 누가 여러분의 시를 찾고 누가 여러분의 시를 즐겁게 읽겠습니까? 남들은 여러분의 시가 식상하고 촌스러운데 아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여러분만 본인 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고 어떤 거 고쳤다고 몇 초 만에 단어 하나 달랑 바꾸고 다 또 고친 걸로 올리고 안 됩니다. 그거. 고민을 좀 쉽게 하지 마시고 길게 진지하게 하세요. 퇴고는 평생 하는 겁니다. 몇 초 만에 퇴고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고친다는 것은 이미 그 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쓴 시를 누구에게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민폐입니다, 그거. 정말 본인 스스로 돌아봤을 때 치열한 고민, 피 터지는 고민을 담보로 한 그런 작품일 때 타인에게도 읽을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쓰지 않은 것을 나는 써서 내놓겠다는 그런 각오를 늘 하셔야 하고 한 편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앞서 10편을 훌륭한 시를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이 모든 강의가 저는 유료로 하는 강의입니다. 유료 강의를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강료 낸다 생각하시고 좋아요, 공유,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알찬 시창작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요.